네, 계속 보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8차 탄핵 심판 변론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진기훈 기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이제 마지막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이제 신청을 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주신문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국회 측과 이제 대통령 측의 보충 신문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충 신문의 내용은 이런 어떤 주신문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에 의해서 이제 양측이 보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고요. 현재는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시 5분부터 20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이제 지금 사실 이 조 단장이 직권으로 신청이 된 이유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앞서 이제 변론기일에 나와서 핵심적인 증언들을 뭐 형사재판 등의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국회에 군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직권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당시 당일날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이제 단장이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지시에 그런 어떤 국회를 봉쇄하려는 목적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조 단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판관이 일단은 그런 어떤 지금 조 단장이 관할을 하고 있는 제1경비단 군인들 중에서 뭐 대테러 임무를 하는 군인들을 소집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했었고요. 또 이제 공포탄 불출 지시가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근데 이제 공포탄이 보통 원래는 이제 안 가져가는 건데 이날 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훈련 목적의 휴대로 처음에는 이해했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시경에 초동 조치가 이루어질 무렵에 그런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어떤 이제 구체적인 임무 역할을 나중에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1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계엄 당일의 상황에서 이제 투입이 됐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무렵에 이제 임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무를 상관으로부터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하고 일단 투입된 국회로 투입된 상황이었고, 단지 이제 공포탄을 휴대를 해라라고 하는 지시만 받은 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대답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다 되고 나서 이런 어떤 초동 조치 인원이 도착하고 계엄 당일날 밤 11시 40분쯤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제 조 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 본청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통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즉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제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단계에서 딱 그 통제라는 말을 들었던 그 상태에서는 이제 그게 그런 정도의까지의 의미로는 해석은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임무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함부로 해석을 하고 이제 이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의 질문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날 국회 국회 이제 군 병력 투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인데, 그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럼 과연 그 윗선은 누구였느냐? 그게 대통령이었느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라거나 뭐 임무를 뭐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어서 뭐 국회 봉쇄 목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재판관이 이제 증인 채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 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고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이 8차 동안 진행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만큼 재판관들이 물어볼 점들이 명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관들이 물어볼 점이 명확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기대하는 그런 증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결국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하고 오늘 신문을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 그리고 공소장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 계엄 상황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그런 지시 예컨대 국회의원들을 뭐 4인 1조로도 끌어내라, 문을 예.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도 답변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제 그때 움직였던 그 병력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그 지휘관들 중에서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을 거고 네. 그렇다면은 결국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지금 조성현 경비단장의 경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직권에 따라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해서 그 진술의 중요성 그리고 진술의 기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국 증인 신문을 채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재판관 측에서 주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국회 측이랑 대통령 측 모두 신문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권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해서 신문하는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순서는 당연히 법원이 되는 예. 거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그 순서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이 법원에서 적당하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 국회 측에서 순서를 먼저 할당을 받고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또 반대로 질문을 하겠지만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재판관이 또 적절하게 소송 지휘권을 활용을 해서 순서를 또 정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관이 그런 순서들을 좀 지정을 하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이 그러니까 그 헌재에서 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늘 변론이 마지막이다. 아니면 추가 변론 기일을 열겠다. 이런 얘기는 없는 상태죠. 이건 언제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오늘 그 증인 신문이 마쳐지고 예. 심리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어쨌든 재판관 입장에서 향후 그런 과정이 있을지 혹은 오늘 종결할지를 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아직 뭐 채택과 관련해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예. 명확하게 모든 것들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현 시점에서는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그런 증인 신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증인 신문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도출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양측 그러니까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의견들을 종합해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잡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예.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는 마쳤지만 예. 한 번 더 기회를 정해서 양측의 그런 의견들을 진술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채택을 뭐 추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이제 의견들을 종합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의 그런 기회를 더 잡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이는데 결국 오늘 이 신문 절차를 마치고 이 헌법재판소가 이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 측이 오늘 두 번째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오늘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증언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신청을 한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 김봉식 경찰청장 같은 서울 경찰청장 같은 예. 경우에는 이 오늘 증인신문 이전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네.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그 무죄의 이유에 대해서 뭐 적법한 지시에 따른 이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그런 계엄과 관련된 지시들이 적법하다 혹은 뭐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들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할 거라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도 지금 진행된 상황들을 봤을 때 비슷한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몽식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이 부족하다, 증언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 검찰에서 혹은 지금 검찰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 취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해서 적법성을 인정하고 지시가 적법했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적당히 임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계엄과 관련된 그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항명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와 관련해서 그런 진술, 기대할 수 있는 진술이 사실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신문으로 불러야 될 그 이유가 김몽식 서울경찰청장과 동일한 내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이전에 이제 이 조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했을 내용 이것들이 지금 수사 자료로서 증거로서 제출돼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한 번 더 신청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양측의 지금 진술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불리한 진술을 했을 걸로 보이는 이 조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조성현 단장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은 끝이 난 걸로 보이고 국회 측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측에 이제 보충 신문 순서로 넘어갔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으로서 이제 재판관 신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앞서 제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검찰에서의 이제 조성현 단장의 진술,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 다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그런 어떤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임무를 받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본인의 해석이냐 아니면 정확한 워딩이 그랬냐 그랬더니 정확한 워딩이 그랬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4명이 들어가서 이제 1명씩, 그러니까 4인 1조로 끌어내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지시를 받았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들은 기억이 없다. 하지만 본청으로 들어가서 끌고 나와라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 예.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의원이라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워딩 자체가 본청 안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 이거였냐라는 질문에 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이제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식 재판관이 다시 한번 이게 증인의 해석이 아니고 워딩이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고 중요하니까 다시 물어봤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명령 역시 이 지시가 그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윗선, 그러니까 윗선이 뭐 대통령이었는지 김용현 장관이었는지는 모르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이건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의 후속 조치는 근데 이미 그 안에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수방사 경비단의 병력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지금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당시에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 네. 경내에는 있었지만 이제 울타리 부근에 이제 있었다고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병력들은 특전사 병력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다시 그래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전사 병력들이 그렇게 이제 끌어내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외곽 지원을 해줘라라는 걸로 이제 지시가 이제 바뀌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었던 거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후속 부대가 서강대교를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 후속 부대 투입도 막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재판부가 확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당일날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건,
해제를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 요구안, 그 통과의 요건인 150명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봉쇄할 목적으로 이제 군이 투입이 됐느냐, 이제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진우 전 사령관을 부른 이유였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 질문들에 사실 그날 다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되는 조성현 단장을 부른 거고 이제 조성현 단장의 입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회 측이 이어서 일단은 보충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4인이 들어와서 한 명 끄집어내라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는데 그거는 진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헌재에서는 입을 닫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그 조성현 수방사 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본청에서 끌어내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걸 진술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진술이고 사실 뭐 화면을 보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어조로 또 표현을 했는지 진술했는지를 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일단 예, 예.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대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당시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지휘하고 또 지시를 받았던 그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경비 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구체적으로 또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결국 당시에 국회의 그런 진입을 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점들을 기대해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번 탄핵 심판의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진술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탄핵 심판이 후반부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자면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그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기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지금 조성현 단장은 그런 소리 들었다고 했고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거를 계속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국회 봉쇄 차원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 탄핵과 관련해서 반박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이 계엄은 뭔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경고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었고 국회의 그런 해제 요구, 의결은 당연히 전제하고 그런 것들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도록 했었다. 그리고 군 병력 그리고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조성현 경비단장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 물론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최초의 그런 지시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하지만 이 군 병력이 어쨌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왔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진술로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박이 되고 또 신빙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점에 대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또 지금부터 앞으로 또 고민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조 단장의 그런 진술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적인 문제 혹은 뭐 본인의 유불리가 문제되는 그런 지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중립적인 혹은 진술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신빙성을 따지자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예. 한편 이제 윤 대통령 측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는 그런 진술을 하거나 혹은 증언을 거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형사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만약 그런 불법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 역시도 그 지시를 수행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진술은 아무래도 지금 조 단장의 진술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이런 신빙성을 따지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조 단장의 진술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게 국회 입법
기능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이 불법 비상계엄이다라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예. 결국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것은 국회밖에 없고 국회는 의결을 통해서 해제를 요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의결이 있기 전에 혹은 뭐 그 이후에라도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것은 이 계엄 자체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계엄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국회의 권한 자체가 장기가 마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국회 기능을 마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그런 의혹도 충분히 강해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해제 의결 자체도 못하도록 그 시도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 역시도 강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신문하게 될까요? 사실 지금 이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 이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은 모르지 않느냐. 예. 본인이 지금 지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 아니냐. 이 부분을 일단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구체적으로 실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실제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시의 병력으로는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인원들을 통제하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었느냐. 또 특전사가 그 인원들이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그 인원이 뭐 열 몇 명에 불과한데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낼 상황이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 인력, 본인을 포함한 추가 인력들을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는 것은 예. 결국 본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시인가 아닌가.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지시가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진기용 기자, 지금 그 조성현 단장이 본청에 들어와서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진술한 게 재판부의 그 질문에 답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 이어지는 뭐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그게 그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이 시작이 됐고요. 예. 지금 국회 측의 질문은 일단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좀 사실 살짝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네. 뭐 국회 측에서 또 한 번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우선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일단은 이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을 좀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질문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지시를 받은 이후에 그런 어떤 특전사와의 협업을 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뭐 어떻게 내려졌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조 단장이 그날 투입됐던 병력들을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 이후에 민간인들이 없는 곳으로 이제 병력을 빼라 이제 이런 지시를 본인이 내렸는데 그거를 뭐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느냐 했더니 이제 그런 조치는 보고까지는 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 또 이제 이런 어떤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빼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시점이 본인이 그 본인의 이제 부하에게 민간인이 없는 곳으로 군을 빼라고 빼고 그러니까 민간인이 없는 곳으로 군을 빼라고 지시한 이후였느냐. 그러니까 즉 시점이 그렇죠. 예.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지시한 이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민간인 없는 쪽으로 군을 빼라고 지시한 이후에 이제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정영식 재판관 질문 말미에 또 이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후속 부대까지 서강대교를 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뭐 또 이제 후속 부대를 이끌고 오던 이제 부하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 이제 그쪽으로부터 이제 임무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모두 끌어내야 한다 이런 이제 지침을 하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라는 질문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진술이 만약에 이제 있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제 특전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회 내 인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서 지금 계속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예.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구체화가 된 거고요. 이제 그 시점까지 좀 특정이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질문이 나간 것이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얘기를 이제 말하자면 조 단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좀 뜬금없이 꺼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의 진술은 이런 어떤 예하부대 본인이 그런 어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본인이 들은 적도 없다. 이제 이게 네. 골자였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조 단장 같은 경우는 뭐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한 건데 검찰에서 이제 물어보지도 않을 거를 왜 자발적으로 이제 나서서 말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한 행동들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사실을 설명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어지는 후속 질문들의 이제 대통령 측의 후속 질문들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 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조 단장의 지금 진술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려야 하는 게 좀 유리한 지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또 그러려면 그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조 단장밖에 없는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뭐 본인이 지금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실 입증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조 단장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시를 정확히 받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검찰에 가가지고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 들어와서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그때 수방사 그 병력들이 본청 안에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그 외곽에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특전사가 의원을 끌고 나오면 그거를 지원하라까지가 그 대답이 된 겁니까? 그렇다고 읽힙니다. 사실 네. 지금 이제 수방사 병력들이 이제 들어가지를 않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예. 그 이제 그 울타리 안쪽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내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미 안에 그때 당시에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병력은 특전사의 병력이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전사랑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이제 외곽 지원을 해라라는 형태로 이제 지시가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빼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민간인이 없는 쪽으로 군 병력을 빼라라는 지시를 현장에서 내린 이후에 이제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까지도 특정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앞서서 했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들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좀 그 부분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에서 굳이 뭐 질문을 네.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것은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심할 수밖에는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대답을 예. 그리고 반복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뭐 홍장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전에 뭐 국정원장과의 그런 관계 문제라든가 혹은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격 지점도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질문들이 더 이어질지를 보긴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질문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용에 있어서 뭐 변경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그때 그렇게 먼저 진술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점은 그 신빙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 여쭐 게 이거는 그 용어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계속 그 변호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표현을 또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탄핵은 무슨 뜻인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게-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사실 습관적으로 쓰는 예.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법률 용어긴 한데 결국 쉽게 생각하면 그 신빙성을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신빙성을 탄핵한다라는 말은 이제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무언가 주장을 하거나 혹은 변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증인이 말하는 그 증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걸 탄핵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신빙성을 낮추기 낮추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혹은 위해서. 뭐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뭐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변론이 끝이 난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오늘 결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를 이제 마무리 짓는 종료하는 거고 이후에는 평의를 거쳐서 결국 선고를 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예. 뭐 그 시점을 추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앞서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보통은 뭐 그 경우에는 뭐 10일에서 한 13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안으로 어쨌든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2주 정도 후에 예. 혹은 그 안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변론 기일을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추가로 채택하는 것 말고의 네.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 이제 헌법재판관이 추가 임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 그 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마은여 후보자가 만약에라도 그 사이에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부가 8명에서 9명으로 그 구성원이 변경이 되는 상황이 예. 되기 때문에 예.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변론 재개라는 갱신이라는 변론 갱신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이제 재판부가 앞서의 재판 흐름 상황과 비교했을 때 구성이 바뀌었다. 예. 뭐 새로운 그런 재판관이 교체가 됐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절차를 열어서 그동안 앞서 있었던 그 절차와 관련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라도 그 요지를 청취하는 그 기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변론 갱신을 하게 되는데 예.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의 기일이 더 잡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심리 자체가 이 전체적인 절차 자체가 무척 길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고 결국 그런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뭐 3월 초 혹은 중순 안에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론이 마무리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윤 대통령 측의 뭐 최후 변론이라든가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변론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증인 신문도 일단 다 마치고 예. 또 결국 이런 재판에서 마지막 절차는 양측의 입장을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이 마무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종적인 진술을 하는 그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가 종결된다, 심리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이런 최후 진술까지도 최후 변론까지도 모두 포함을 해서 끝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 헌재가 기각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다시 항의를 하면서 다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죠, 헌법재판관들이. 예, 그거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다시 또 채택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첫 번째 헌재가 기각을 했을 때 기각한 이유가 한 총리는 근데 그 국회나 어디서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했는데 국무 그 회의가 잘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한결같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헌재가 증인 채택을 기각한지도 궁금하고 왜 계속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으로 주장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물론 추측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밝히지 않는 이상 변호사 입장에서는 추측을 하는 건데 우선 가능성과 관련해서 사실 뭐 다시 이것을 채택할 가능성은 따지자면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결국 그 이유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럼 앞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는지 네. 이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심리의 그런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건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진행됐던 증인신문 과정 또 앞으로 예상이 되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증인신문 절차들을 봤을 때 한덕수 총리의 증언 내용은 굳이 필요가 없다.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확보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단한 그런 내용들로도 관련 쟁점들에 대해 판단하기는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크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증인신문으로 나왔을 때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의 내용들은 결국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앞서 수차례 뭐 언론이나 혹은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굳이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 현출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무회의와 관련되어서는 뭐 이전에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런 또 증인 신문도 있기도 했었고 또 혹은 그 밖의 자료들도 많이 제출이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굳이 한덕수 총리를 증인 신문까지 거쳐서 추가로 또 진술을 드릴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예. 그 결과 뭐 굳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증언은 아니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시 한번 지금 증인 신청을 했지만 뭐 고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증인인 조성현 단장의 신문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 기자 추가된 소식 더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측의 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대통령 측의 요지는 그겁니다. 지시를 이진우 사령관에게 받은 지시를 이제 말하자면 조 단장이 확대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의 이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대통령 측의 논리를 확인하는 이제 문답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우선은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특전사를 외부에서 지원해라라고 하는 이제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찌됐건 조 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진술을 다시 이제 재확인을 하면서 검찰 진술 때 이제 본인이 했던 그런 어떤 진술 내용을 좀 다시 이제 그대로 뭐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입장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이제 말하자면은 조성현 단장만 들은 상황인 거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제 진술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수방사의 이제 원래 그 임무가 외곽 이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테러의 업무에서는 특히 이제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이제 조 단장이 답하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요는 외곽을 이렇게 경비하고는 부대가 굳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이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됐고 예. 또 이제 수방사는 또 경찰이랑도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부대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국회로 출동하라고만 지시를 받은 거고 본인도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 아까 이제 증인 신문이 있었던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의 임무가 뭔지를 계속 물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진우 전 사령관조차도 본인의 임무를 모르고 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찌됐건 조 단장 측은 처음에 이제 답변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답변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성현 단장은 본인이 들었던 거, 본인이 한 행동을 그대로 말했다면 지금 그 윤 대통령 측의 신문은 그거는 본인 생각 아니냐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성현 증인의 발언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제 당연히 이거 일단 탄핵 시도고 그러니까 예.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시도입니다. 예. 본인의 착오가 있던 것 아니냐, 오해가 있던 것 아니냐. 이건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나온 이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이런 질문으로는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든다든가 혹은 그런 오해가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혹은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렇지가 않고 어쨌든 이 당사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내적인 그런 판단에 대해서 오해일 수 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그저 이제 사실은 의혹에 불과할 뿐 어떠한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는 질문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까지의 이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 그 증인 신문, 뭐 국회 측의 신문, 윤 대통령 측의 신문 이런 과정과 내용과 그 분위기까지 재판관이 다 파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물론 그 진술 내용 자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 말고도 이 증인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런 증인의 태도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밖에 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사실은 뭐 판사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기의 그런 경험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태도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 점 역시도 신빙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예. 반대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꾸민 듯한 그런 태도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신빙성을 조금 의심케 하는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로 화면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지금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 내용은 뭐 물론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역시도 뭐 중요한 큰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당연히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오늘 앞서 그 2명의 증인 신문 끝에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 단장의 진술은 사실 윤 대통령 측엔 좀 불리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거나 뭐 신문을 하거나 이럴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나머지 지금 두 증인 그러니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네, 증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각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신문이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앞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그런 변론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조성영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윤 대통령이 불리한 진술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을 반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나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설득력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면 아무래도 그런 주장들을 직접 당사자 입으로 꺼내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의 그런 과정들보다는 대리인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거나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이제 오늘이 8차 변론기일 일단 헌재가 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고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마지막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탄핵 심판 과정 또는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우선 앞서 이제 변호사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앞선 이제 두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사실 윤 대통령 측에 어느 정도 조금 유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에 진행이 됐었던 이제 오전 이제 증인 신문 때 보면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증언을 얼마만큼 뒤집을 진술을 많이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뒤집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홍장원 전 차장이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는 그 시점이 그 CCTV 상과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메모라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홍 전 차장이 이렇게 휘갈겨 쓴, 이렇게 못 알아보게 쓴 그런 메모를 보좌관이 직접 보고 쓴 게 아니라 홍 전 차장의 지시로 그 보좌관이 기억에 나는 대로 옮겨서 이제 똑바로 다시, 그러니까 정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바로 다시 쓴 그런 메모이다. 예. 즉 지금 세간에 보이고 있는 홍장원 메모라는 게 보좌관의 기억에 이제 의해서 써진 메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홍 전 차장의 그런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언급도 했었고요. 뭐 예. 인사청탁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화로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홍 전 차장 주장은 예. 이제 체포 지시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거짓 같다. 체포 지시를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다. 추가 지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은 거지. 예. 체포와 관련된 얘기를 본인에게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어떤 홍 전 차장이 여지껏 해왔던 주장들 그리고 홍 장관 메모에 대한 약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좀 배척하는 그런 어떤 진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그래도 김봉식 전 청장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김봉식 전 청장은 말하자면은 경력이 국회를 이렇게 에워싸고 이제 출입을 통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할 그런 목적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안가 회동에서 받았던 A4 용지에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문서다라고 해서 받았던 그 내용에 대부분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나는 거는 2200 국회 요 부분, 그러니까 밤 10시에 이제 국회로 출동하라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그 표현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 뭐 언론사의 이름이라든지 뭐 여론조사 업체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억나지 않고 또 단전단수 지시나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사실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그 네. 문서는 파쇄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체포 지시가 없었다. 예. 공세 지시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대통령 측에서는 확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8차 변론길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측 마무리 발언 중인데요. 추가되는 소식들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